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열기가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입지에 따라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대출금리가 연말에는 최고 8%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2만 개에 달하는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건비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지역 특화 비자 할당량을 늘려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열기가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들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입지와 상품 경쟁력에 따라 지역별로 뚜렷한 청약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성나균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청약 열기가 수도권을 거쳐 지방 주요 거점 도시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주목받은 대연 DIL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계약 시작 18일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전주에 들어서는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DS틴도 6일 만에 조기 완판됐습니다. 대전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부실 시공 논란을 빚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합작품임에도 불구하고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00% 분양 완료됐습니다. 분양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 대도시의 검증된 입지에 대한 대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만 강남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방도시 가보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다 있어요. 주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분양 신축 아파트가 나온다고 하면. 다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국지적인 청약 훈풍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 지난 9월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주요 거점 도시의 경우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울산, 제주, 경남 등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청약 열기가 뜨거운 수도권 역시 미달 성적표를 받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요자들이 이제 무조건 청약을 하기보다는 미래 가치가 좀 충분하다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곳들을 좀 따져봐서 입지뿐만 아니라 분양가, 브랜드, 시공 능력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안에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의 묵인 속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당국이 나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올해 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7에서 7.14%, 한 달 사이에 최대 0.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0.4%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은행채 예적금 등 각종 수신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서자 은행권이 그동안 인위적으로 낮춰왔던 대출 가산금리 수준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코픽스 금리 역시 전달 대비 0.16%포인트 오르면서 당장 내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번 더 오를 예정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발행 물량 증가가 은행채 금리 상승,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8%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며 지금은 빚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대출도 1년에 몇 퍼센트는 조기 상환 수술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원리금 말고도 틈틈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환대출 플랫폼이나 금융앱 등을 적극 활용해 대출 갈아타기의 유불리를 상시 확인해 보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비철금속 전문기업 풍산이 구리와 탄약에 이어 2차 전지 부품 소재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부품인 리드탭을 만드는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 2차 전지 수요가 많은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신동 탄약업체인 풍산이 2차 전지 주요 소재인 리드탭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리드탭은 2차 전지의 전해질 속 양음극재를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풍산은 계열사 풍산 DAK를 통해 리드탭 원소재 생산 사업을 해왔습니다. 주요 고객사로 미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를 비롯해 국내외 완성차 배터리 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풍산 DAK는 올해 초 LG 에너지솔루션에게 지분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풍산은 지난달 또 다른 계열사 풍산 특수금속을 통해 국내 리드탭 제조사 넥스폴 품으며 리드탭 원소재부터 완성품 제조까지의 밸류체인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에 최적화된 리드탭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용 리드탭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QI 리서치 코리아에 따르면 글로벌 리드탭 시장은 지난해 1조 원에서 오는 2029년 약 2조 원으로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세계 리드탭 시장 구도는 일본의 스미토모 일렉트릭이 지난해 기준 시장 점유율 1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풍산은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북미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아 2030년 글로벌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입니다. 2025년 캐나다에 연간 30억 개의 리드탭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 공장의 연 생산량 3억 개를 더하면 2026년에는 한 해 동안 33억 개의 리드탭 생산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1,800억 원에서 2027년 4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풍산 관계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영업이익이 늘어나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16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려 3조 가까이 팔아치웠는데요. 외국인은 기아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KT는 사들인 반면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위주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외 고금리 지속, 또 내수 침체, 중국 경기 악화에 따른 향후 수출 부진 우려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1353.7원에 마감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점도 향후 국내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직접 증권가와 취재를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선 외국인의 부재로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주도주가 없고 또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며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신흥국에서 자금들이 대거 빠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어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 위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배당 확대 또 자사주 매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제자리를 찾고 있는데 여전히 비싸다는 증권가의 전망과 또 저점 매수에 나서겠다는 개인들의 의견이 대립 중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공개된 후 장 초반 에코프로 그룹주는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 일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에코프로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또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HN도 낙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지난 13일 에코프로 비엠은 올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4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8%가량 줄었다고 공시한 바 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의 영업이익도 각각 68.9% 또 11.8%가량 하락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에코프로 BM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하이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은 리포트를 내고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각각 27만 원 또 26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기존의 2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내년 양극재 판가가 전년 대비 10에서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실적 부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었습니다. 이어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수혜주 찾기로 분주합니다. 에너지와 브롬 관련주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고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에너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쏠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흥구석유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브롬 테마주까지 등장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국내 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브롬과 항공기용 무선 방향 탑재기 등 한국이 90%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에 관련주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장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한창산업은 아연말, 인산아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리튬 브로마이드 등을 생산 또 공급하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대거 쏠렸습니다. 다만 테마주 성격으로 주가가 급등한 만큼 기업의 실적 또 부채 확인 등 꼼꼼하게 기업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일각에서 조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만든 코인 GTX가 오늘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네이버가 출시하는 첫 가상자산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수익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X가 가상자산 GTX를 글로벌 탑10 거래소인 바이비트에 상장합니다. 제페토 X는 전 세계에서 가입자 3억 명을 확보한 제페토가 새롭게 만든 웹 3.0 기반의 블록체인 메타버스입니다. GTX는 이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는 코인으로 아바타나 집 등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그룹의 첫 가상자산이기도 한 GTX는 상장 전 진행한 IFO에서 준비한 코인량의 약 500배에 달하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는 GTX를 해외 거래소 3곳에 상장해 북미 이용자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 역시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 유료재와 스톤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프랜드는 3D로 구현한 SNS 서비스를 출시해 과거 싸이월드 열풍을 다시 재현하면서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용자 확보에 성공한 만큼 이제 유료재화를 투입해 수익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메타의 새 혼합 현실 기기인 메타 퀘스트 3를 단독 공급해 자사의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 이프랜드는 계속 트래픽이 잘 나오니까
유료화로 가는 거는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나오는 다양한 애플이나 또는 메타의 최근 나온 장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시작했던 메타버스 사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반면 경쟁력을 확보한 선두그룹들은 수익 모델을 구축하며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상습적으로 치밀하게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하다 감독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무차입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글로벌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BNP 파리바와 HSBC가 110개 종목에 대해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해오다 적발된 겁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빌려서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내다 팔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이 주식을 사들일 경우 없는 주식을 사는 꼴이 되면서 수요 공급을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결제 시스템이 무너져 시장 신뢰는 물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적발 이후 이런 행위가 관행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가능적으로 이제 면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해온 측면이 있다. 고의 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높고 올해에만 반토막이 난 종목이 대거 불법 공매도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여론은 싸늘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에 5만 명이 동의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 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묘하지만 개인 투자자와는 결이 다른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자칫 규제 강화로 비춰져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정치권은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약한 솜방망이 처벌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공매도 위반으로 증선위 의결에 이른 56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5건이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과징금도 최대 38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 발견하고 나면 처벌이 너무 가벼워요. 외국의 IB 이런 투자자들이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빨리 조치를 하고 엄청난 이 형량이나 벌금을 부과하면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로 개인 투자자, 정부와 감독당국, 국회의 처방과 대응이 모두 다른 4인 사색 구도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매도 찬반 논란은 칼자루를 든 국회와 정부의 손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뿌리 산업과 조선업 같은 일부 제조업, 특히 지방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22만 개에 달하는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평재 대표. 서울에 있는 대기업보다 낮은 임금, 다른 업종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일할 사람이 늘 부족해 고민입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는 등 고용 지표엔 청신호가 켜졌지만 한편에선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뿌리 산업의 조그만 기업들은 단가 자체가 10년이 돼도 단가를 안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임금 격차 이런 것 때문에 그 청년들이 안 움직여요. 현재 비어있거나 한 달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1만 1,000개. 1년 전보다 3,000개 줄었다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22만 명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다는 건 IT 대기업, 금융권 등 수도권의 특정 업종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 앞서 2차례에 걸쳐 업종별 빈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던 정부는 이번엔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자치단체가 비닐자리 업종에 대한 세부 원인과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계하면 정부가 협의 조정하여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유출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충북 지역엔 통근 차량과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경기도엔 소규모 뿌리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을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은 담기지 않아 고질적인 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반값 치킨과 피자에 이어 이제는 반값 청바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불황 속에 사람들이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자 눈길을 끄는 공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치약과 샴푸 등 공산품 사이에 청바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가격은 19,800원. 의류 전문 매장에서 파는 청바지보다 50%가량 저렴합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 4일 만에 1000장이 팔렸습니다. 반값의 비결은 사전 계약과 대량 생산. 지난 3월부터 상품 기획을 시작했고 청바지 15,000장을 한꺼번에 발주했습니다. 파트너사랑 이제 사전 기획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낮출까 좀 고민하는 찰나에 수량을 좀 높이는 방법도 있었고 판매할 점포들도 좀 선정을 하면서 양쪽 다 서로 윤리할 수 있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원가에 대한 걸 좀 낮게 책정할 수 있었고.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적자폭을 확대했고 롯데마트는 영업 적자폭을 줄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불황이 심화되고 실적이 나빠지자 유통업체들은 상품 가격을 확 낮추거나 짠물 소비족을 겨냥한 마케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마트는 앱을 통한 공동구매로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오더픽 서비스를 내놨고 홈플러스는 인기 상품을 미리 주문받아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거나 경쟁사에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를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입니다.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 환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우선은 끌어모아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미끼 상품으로서 기능을 하고 요즘에는 워낙 이제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조금 더 소구해서 좀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지난 8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내수 소비 침체는 가시화되는 상황. 남은 4분기도 경기 반등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짠물 소비를 겨냥한 마케팅이 실적 반등 키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뉴욕 증시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잇따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기술주들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실적 결과가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차례로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종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 악화로 3분기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나머지 기업은 광고 등 서비스 부문 매출 상승에 힘입어 순이익이 증가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월가에서도 기술주 호실적을 점치면서 투자 의견을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광고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내년 2분기에는 AI 사업 매출도 발생할 것이라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골드만삭스는 아마존, 시티그룹은 메타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올해 4분기와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S&P 500 편입 기업들의 순이익이 4분기 7.8% 상승하고 내년에는 12%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투자은행 비라일리 파이낸셜은 3분기 어닝 시즌이 증시에 긍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